아침에 눈을 떴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늘 새로운 자극을 갈망합니다. 새로운 드라마, 새로운 뉴스, 새로운 맛집, 새로운 아이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새로움은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복적인 루틴을 지루하다며 피하고 새로운 자극만 찾다가 결국 돈과 시간은 빠져나가고 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신기성 편향 NEOPHILIA 바이어스이라 부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을 좋아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새로운 열매, 새로운 땅, 새로운 짝을 찾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 본능이 불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됩니다. MIT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뇌의 도파민 회로는 즉각적인 보상을 좁게 하고 반복되는 행동은 지루함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뇌는 반복을 성장이 아닌 정체로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성공과 부는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습관에서만 나온다는 사실이 이미 수많은 사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첫째, 억만장자들은 반복을 사랑한다. 워런 버핏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매일 똑같이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먹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그가 수천억을 쓰고도 남을 자산을 가진 그가 왜 매일 똑같은 햄버거를 고집할까요? 단순합니다. 결정을 반복적으로 줄이고 뇌의 에너지를 투자와 큰 그림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역시 매일 같은 회색 티셔츠를 입습니다. 그는 옷을 고르는 데 쓰는 결정력을 줄여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죠. 반복은 그들에게 단순함이 아니라 집중력과 자원의 절약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의 반복이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자산 형성의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버핏은 70년 가까이 같은 투자 원칙을 반복했고, 저커버그는 같은 방향성을 밀어붙이며 페이스북현 메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반복 속에서 성공의 패턴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반복은 뇌를 속여불을 만든다. 신경과학자들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연구하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해 보이는 반복적 행동이 일정 시간을 지나면 도파민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장기적 성과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뇌는 이를 안정적 보상으로 인식합니다. 운동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면 몸이 효율적으로 적응합니다. 학습도 마찬가지죠. 매일 조금씩 반복하는 사람이 단기 몰입하는 사람보다 훨씬 오래 성과를 냅니다. 본능은 새로움을 찾지만 부자는 그 본능을 거슬러 반복을 통해 뇌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평범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갈라집니다. 셋째, 진화론이 말하는 반복의 힘. 인류학적으로 보면 반복은 생존의 핵심이었습니다. 부족 사회에서 농사를 짓고 사냥을 준비하고 불을 지키는 모든 행위는 매일 반복되지 않으면 곧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반복을 귀찮아합니다. 우리는 루틴 노예라고 착각하죠. 그러나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반복을 버리는 순간 생존 기반이 무너집니다. 단지 그 생존의 형태가 먹을거리에서 자산 관리와 커리어 관리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려면 원시 시대의 생존 본능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좇는 대신 같은 투자 원칙을, 같은 절약, 습관을, 같은 학습을 무한히 반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반복이 만드는 부의 복리 효과. 금융학자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는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리는 반복이라는 전제 없이는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폭발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쌓이는 게 아니라 반복된 습관이 복리를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반복을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을 통해 복리 효과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즐깁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새로운 주식, 새로운 코인, 새로운 트렌드만 찾다 결국 제자리에 머뭅니다. 왜 평범한 사람들은 반복을 싫어하는가?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첫 일주일은 열심히 합니다. 식단도 바꾸고 매일 아침 조깅도 합니다. 그런데 2주 차쯤 되면 몸이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하죠. 오늘은 좀 쉬어도 되겠지, 똑같은 운동만 하니까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그 지루함을 못 이기고 포기해버립니다. 바로 여기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갈립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새로운 보상 신호를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고 신기한 것에만 도파민이 쏠리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을 고통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실제로 뇌는 반복을 통해 안정적인 신경회로를 만들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반복은 뇌의 성장 회로를 완성하는 과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새로운 자극으로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첫째, 성공은 루틴에서만 탄생한다.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점은 지루한 루틴을 견디는 능력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아침 습관, 매일의 기록, 꾸준한 학습과 같은 사소한 반복이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를 보십시오. 그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동시에 운영하면서도 하루 80시간 이상의 노동을 수년간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고 똑같은 문제를 수십 번 되풀이하며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대중에게 보여지는 건 로켓 발사와 주가 폭등이지만 실제 그의 성공은 지루할 정도로 같은 문제를 반복한 시간에서 나온 겁니다. 둘째, 반복을 못 견디는 본능을 이겨내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본능을 거슬러 반복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반복을 의식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의식적 자동화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겁니다. 출근길에 헬스장을 지나가도록 루트를 정한다. 저축은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설정한다. 아침에 무조건 같은 시간에 일어나 책상 앞에 앉도록 환경을 고정한다. 이렇게 하면 뇌가 더 이상 반복할까 말까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반복은 선택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셋째,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을 좇는 사람들의 말로. 여기서 냉정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반복을 피하고 새로운 자극만 좇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새로운 투자,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유행만 쫓다가 결국 돈을 잃습니다. 매번 직장을 바꾸고 새로운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새로운 자기계발 책만 읽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어떤 것도 10년 이상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새로운 것을 좇는 건 원시 시대에는 생존이었지만 현대에서는 오히려 파멸을 부르는 함정이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이를 알기에 본능을 거슬러 지루한 반복을 선택합니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은 여전히 본능에 끌려다니며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넷째, 반복이 주는 진짜 자유. 아이러니하게도 반복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매일 같은 아침 루틴, 같은 투자, 습관, 같은 학습을 반복하면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고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 역시
매일 같은 검은 터틀넥과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는 중요하지 않은 선택을 반복적으로 없애는 게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자유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즉, 반복은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본질적인 영역에서 자유를 줍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유를 얻기 위해 새로움을 추구하다가 더 큰 속박에 빠집니다. 반면 부자는 반복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시간을, 돈을, 에너지를 자유롭게 씁니다. 반복이 만들어내는 돈의 패턴. 돈은 절대 우연히 모이지 않습니다. 마치 강물이 매일 같은 방향으로 흘러 바다를 만들듯이 돈도 반복되는 흐름을 통해 쌓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이란 것도 사실은 반복의 다른 이름입니다. 매달 같은 시점에 월급이 들어오고 같은 시점에 지출이 나갑니다. 부자들은 이 단순한 반복을 의도적으로 설계합니다. 매달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 한다라는 단순하지만 지루한 반복 원칙을 10년, 20년 동안 지킨 결과가 바로 부의 차이를 만듭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패턴을 만들지 못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늘 새로운 소비, 새로운 취미, 새로운 유행에 돈을 씁니다. 반복되는 절약이나 투자를 못 견디기 때문에 결국 돈의 흐름이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첫째, 반복이 자산을 눈덩이처럼 키운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늘 말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지루해야 한다. 그가 말하는 지루함은 바로 반복입니다. 같은 원칙을 지키고 같은 기업에 투자하며 같은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 버핏이 60년 넘게 반복한 그 과정은 결국 세계 최고의 부를 만든 단 하나의 비밀이었습니다. 복리는 반복 없는 복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매달 매년 같은 습관적 투자가 반복되지 않으면 복리의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지루한 반복 속에서 복리의 마법이 발동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반복은 뇌를 안정시킨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매일 같은 루틴을 실행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복적인 습관은 뇌에게 안정감을 주고 에너지를 아껴 더 중요한 의사결정에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운동하는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뇌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반면 오늘은 뭘 할까? 라는 결정을 매번 내려야 하는 사람은 뇌가 피곤해지고 중요한 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즉흥적 결정입니다. 오늘은 이걸 시도하고 내일은 저걸 바꾸고 모레는 또 새로운 걸 찾습니다. 반복을 싫어하는 순간 뇌는 늘 새로운 선택에 시달리고 결국 번아웃과 잘못된 재정 결정을 하게 됩니다. 셋째, 반복은 전략적 자유를 준다.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자유는 반복에서만 나온다는 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공부를 반복하는 학생은 대학 입시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투자하는 직장인은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얻습니다. 매일 같은 루틴으로 일하는 CEO는 창의적인 순간을 위한 여유를 얻습니다. 반복을 거부하는 사람은 순간의 자유를 즐기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속박을 맞게 됩니다.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은 지루한 반복을 통해 큰 틀에서 자유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같은 옷을 입음으로써 작은 결정에서 자유를 얻었고, 빌 게이츠는 매일 같은 독서를 반복하며 창의적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반복이야말로 전략적 자유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넷째, 반복이 만드는 차별화. 모든 사람이 새로움만 좇고 있을 때 반복을 견디는 사람은 결국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사람들이 1년 안에 90%가 포기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똑같은 촬영,
똑같은 편집, 똑같은 업로드 루틴이 지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끝까지 반복한 10%는 결국 시장을 독점하게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은 매년 같은 원칙을 반복합니다. 고객 집착 커스터머 어브세션. 그 단순한 반복이 결국 세계 최대 기업으로 만든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따라서 반복은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차별화 전략입니다. 남들이 도망칠 때 끝까지 버틴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것이죠. 반복을 어떻게 인생에 적용해야 하는가? 여기까지 읽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알지만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반복을 인생에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경제적 반복.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자동이체로 저축 투자를 설정하세요. 소비 패턴을 고정해 두세요. 언제나 일정 비율 이상은 남긴다는 단순한 원칙을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야 합니다. 2. 학습의 반복. 하루 30분이라도 같은 시간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세요.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을 때 진짜 이해가 쌓입니다. 3. 습관의 반복. 운동, 기상 시간, 업무 시작 시간을 고정하세요. 내가 선택해서 하는 습관이 아니라 자동으로 반복되는 루틴을 설계해야 합니다. 첫째, 반복은 신뢰를 만든다. 부자는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반복을 통해 신뢰를 쌓은 사람입니다. 워런 버핏은 같은 원칙을 70년 반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 어디서든 같은 맛을 반복하기에 브랜드 신뢰를 유지합니다. 반복은 곧 일관성이고 일관성은 결국 돈이 됩니다. 반면 반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늘 새로운 시도를 하며 신뢰를 잃습니다. 저 사람은 매번 다른 얘기만 한다는 인식을 주면 사랑과 돈은 그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반복을 즐기는 사람 vs 반복을 피하는 사람. 여기서 극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반복을 즐기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쌓이고 관계가 깊어지고 실력이 단단해집니다. 반복을 피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빚이 늘고 관계가 끊어지고 실력이 분산됩니다. 처음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새로운 것만 좇으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부자는 같은 길을 반복하며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셋째, 반복은 결국 성공의 자동화다. 성공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의지는 감정에 따라 변하지만 반복은 감정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매일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복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감정과 상관없이 결과를 얻습니다. 즉, 반복은 성공을 자동화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반복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최고의 무기로 삼습니다. 넷째, 가난은 반복을 거부하는 순간 시작된다. 냉정한 결론입니다. 가난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반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투자 원칙을 반복하지 못해 손실을 보고 학습을 반복하지 못해 지식이 쌓이지 않고 관계를 반복하지 못해 신뢰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부자는 특별한 천재라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지루할 정도로 같은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마무리.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단순히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반복은 당신의 시간을 먹는 괴물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선택은 단순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자극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지루한 반복을 사랑할 것인가? 당신의 미래 자산은 그 선택 위에서 갈라질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